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에 있는 한적한 도로변에 네. 정차되어 있던 영업용 택시에서 갑자기 펑 하면서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해요. 그 택시 안에는 불에 거의 타가지고 형체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두 구의 시체가 발견돼요. 20대 여성이 택시기사예요. 네. 그 사람 시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50대 남성이에요. 한 사람은 택시기사고 한 사람은 50대 승객? 그럴 수도 있고 연고도 같지가 않고요. 사망한 두 사람의 머리에서 두개골 한 몰이 발견됐어요. 둔기은이 나왔습니다. 둔기은. 이거는 살인사건이에요. 한 청년이 택시를 끌고 와가지고요, 석유 한 대를 사가지고 급히 돌아갔어요. 예,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하고 같이 하는 대한민국 살인사건 266회. 오늘 제가 찾아가지고 온 사건은 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네. 폐륜 보험 살인사건이에요. 83년 12월 8일 목요일 날 17시경이에요. 네. 오후 5시경에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에 있는 한적한 도로변에 네. 정차되어 있던 영업용 택시에서 갑자기 펑 하면서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해요. 근데 이제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던 그 차가 한 대 있었어요. 네. 그 차량 운전자가 이거 보니까 차 불났거든. 네. 그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되고 진화를 합니다. 네. 불을 껐죠. 그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그 택시 안에는 불에 거의 타가지고 형체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두 구의 시체가 발견이 돼요. 경찰에 신고하니까 바로 경찰이 출동해갖고 수사에 착수를 한 거지.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죠, 이거. 그렇죠.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이때 이제 서귀포 형사들이 수사 개시한 거예요. 서귀포. 네. 시신의 신원을 이제 딱 밝혔어요. 첫 번째 그 시신이 밝혀진 건 그 택시, 예. 그 불에 탄 택시, 그 기사. 아, 택시 기사님이요? 근데 예. 그 택시 기사가 20대 여성이에요. 오, 젊은 여성이에요. 예, 20대 여성이 택시 기사예요. 네. 그 사람 시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50대 남성이에요. 그러면 예. 두 구가 동시에 발견이 됐다면 한 사람은 택시 기사고 한 사람은 승객? 승객? 예. 50대 승객?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그러면 있어요. 경찰이 당연히 이 두 사람의 연구 관계를 또 따져보겠죠. 그럴 수 있죠. 주소지라든지 뭐 이런 걸 따져보겠죠. 그랬더니 연고도 같지가 않고요. 뚜렷한 원인도 알아내기 힘든 그 처음에 초기 상태에서 이제 경찰은 어떻게 봤냐면 이거 차에 있던 LPG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죽었겠다 이렇게 경찰은 판단했어요. 그런데 예. 아니에요. 왜요? 절대로 이거 전문가들은 또 달라요. 이 운행 중이던 택시에 LPG통이 폭발한다는 건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부검했어요. 예. 근데 사망한 두 사람의 머리에서 예. 두개골 한 몰이 발견됐어요. 둔기은이 나왔습니다. 둔기은이. 둘 다 이 정수리 부근에 비슷한 부위에 동일한 상처가 난 거예요. 둔기 종류도 거의 비슷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때린 위치도 정수리 부근 둘 다 비슷하고, 똑같고 예. 그냥 때린 거예요. 이거는 살인사건이에요. 밝혀진 사람 중에 50대 남자. 네. 이제 그 사람 동선을 좀 따봤더니 예. 그 사람 동선은 뭐 딱 나와요. 그날 당일날 예. 28살 먹은 아들 만나러 간다고 집을 나섰다는 그런 진술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아들 만나러 가려고 택시를 탔는지 모르겠지. 네. 또 택시 기사는 그날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영업 나갔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여기서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50대 남성이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니까 예. 실제로 아들을 만나러 갔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아들을 조용히 은밀히 좀 한번 내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들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아들이 전직 택시기사네. 오, 택시 기사요? 예. 몇 개월 전에 퇴사했어요. 택시기사 하다가. 네.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아들이 택시기사 하다가 갑자기 잘렸대요. 잘려. 아. 지가 고만둔 것도 아니고 예. 뭐 문제가 있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못마땅해 했대요. 그거는 있지만 뭐 두 사람 간에 뭐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고 하는 건 없었다는 거야. 네. 그렇다면 뭐 당장에 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할 만한 어떤 정황 같은 거는 범행 동기 같은 거는 없어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찜찜한 거는 형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 뭐요? 분명히 아들 만나러 나간 다음에 살해됐단 말이에요.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얘기한 다음에 네.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아들일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아 보여요. 혹은 아들을 만나러 가다가 죽었거나. 그러게요. 이제 아들에 대해서 탐문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망한 그 50대 남성도 네. 그 주변을 많이 탐문을 해요, 경찰이. 혹시 뭐 원한이라든지. 예. 그러고 또 그 현장 그 주변 가가호 다 방문해가지고 또 탐문 수사도 하고. 네. 그렇게 하던 중에 예. 하나 그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구멍가게를 예. 들어갔어요, 형사가. 그 구멍가게 주인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사건이 났던 날 당일날 오후 4시 반경에 젊은 청년이 우리 구멍가게에 와가지고요 석유를 사갔다는 진술을 해요. 근데 그 오후 4시 30분이면 아까 17시경에 불났잖아요. 네네. 그 불난 시간하고도 비슷한 시간대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 가게하고 시신이 발견된 그 거리가 그렇게 안 멀어. 자, 이제 가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우리 집에 내가 구멍가게 보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택시를 끌고 와가지고요. 예. 석유 한 대. 1.8리터예요. 예. 석유 한 대를 사가지고 급히 돌아갔어요. 형사가 바로 그 아들 지금 예. 아들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줘요. 예. 이거 맞나요? 이 사람? 사람이.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맞네. 어떻게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이거 정확하게 내 기억나요. 깜짝 놀랐다. 이때 형사들이 전율을 느꼈다고 그래요. 예, 형사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의심했던 것처럼 예.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구멍가게 주인 말 듣고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지.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있어요. 택시를 끌고 와서 석유를 사갔는데 이 아들은 형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 얼마 전에 택시기사에 잘렸거든. 그러게요. 그럼 택시 운전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택시 근데 타고 택시를 끌고 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데. 그리고 뭐 구석유 왜 샀어 그거 한꺼번에 그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행 동기가 나와야 되잖아. 글쎄 말이에요. 아버지를 죽이려면 아버지를 왜 죽여야 돼.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재산 때문에. 그래서 재산 관계 조사할 때는 아버지 돈도 뭐 중요하지만 통장에 있는 돈 뭐 유산 상속받을 돈도 중요하지만 1번은 보험보잖아요. 그래서 보험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사망한 분이 거액의 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그러면 사망할 때 6천만 원을 수령하는 생명보험. 사망 시 6천만 원은 무지 큰 돈이에요. 한 15배 정도 보면은 6억 한 6억에서 10억 정도 사이 되겠네요. 지금으로 그러니까 치면. 상당히 큰 거예요. 거액이죠. 네. 거액입니다. 가입 시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렇죠. 보험은 항상 그거 봐야죠. 그랬더니 그해 8월 달에 예. 1회 보험료가 74,900원씩 3번을 들었어요. 3번 넣은 거예요. 네, 3번 그러니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보험 가입하고 넉 달이 채 안 돼가지고 지금 사고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일단 불러들여봐요. 팔팔 뛰면서 나를 지금 이게 조사하는 게 당신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형사가 그냥 거기서는 그냥 굳건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사해야 되니까. 네네. 요거 3개 아버지 만난 적이 있느냐? 예. 그다음에 너 영업용 택시 몰았느냐? 예. 석유 사갔느냐? 예. 요 3개 물어보니까 3가지 모두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서도 묵비권 또는 일방적으로 부인만 해요. 결국은 3일 동안 그렇게 시간 끌었대요. 그러다가 12월 10일 날 예. 범행일치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로 자백한 게 아니에요. 형사들이 집에 가가지고 예. 압수물을 수색을 해요. 네네네. 거기서 집에 있던 피 묻은 점퍼를 네. 찾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사용했던 석유통 예. 예. 그걸 찾았어요. 너 뭘로 죽였어? 2사람.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버렸어요 제가. 근데 택시가 불나고 난 그 현장 주변은 아무리 뒤져도 그런 돌 없었거든요 형사들이. 네네네. 그럼 이거 범행 장소가 또 다르다 이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요. 예. 그래서 그 인근에서 피 묻은 이따만한 돌멩이를 찾습니다. 그럼 저 증거물을 완벽하게 네네. 형사들이 찾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버지를 상대로 살해하고 택시기사까지 죽였느냐. 분명한 거는 예상대로 보험을 목적으로 한 아버지 살해예요. 배륜범죄 맞습니다 이거는. 돈 때문에. 결론은. 예. 얘가 택시기사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7월 달에 잘렸대요. 회사에서 쫓아냈대요. 네네. 그 이유는 불명이에요. 뭐 잘 왜 쫓아냈- 못했으니까 잘렸겠죠. 뭔가 문제가 생긴 예. 거예요 이놈이 택시 운전하면서. 요놈이 실직하자마자 아버지 몰래 8월 달에 생명보험을 왕창 들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3번 보험료 냈잖아요. 예. 조금 가지고 있던 돈은 이 새끼 막 유흥비 같은 걸 다 탕진해서 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못 버틸 상태. 또 보험금도 이제 3번 넣고 나니까 더 넣을 수도 돈이 없어. 없어요. 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더 이상 시간 끌으면 안 되겠다.
돈 더 이상 이제 보험금 누들 수 없고 한 3개월 지났으니까 해도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12월 8일 날 11시경에 네.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지금 급하게 150만 원을 좀 쓸 때가 있어. 네. 아들아 너 나 150만 원만 좀 급하게 좀 만들어줘라. 이건 어디까지나 이 새끼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지 생각에는 아 드디어 범행의 적당한 시기가 왔다. 지금 당장에 내 수준의 수중에 돈은 없어요. 예. 150만 원인데 금방 어떻게 해요. 근데 아버지 꼭 필요해요? 그러면 저 중문동에 서귀포 중문단지 예, 있는데 예. 중문동에 사는 친구한테 빌릴 수 있으니까요. 나랑 아버지랑 같이 갑시다. 그리고는 택시를 딱 탄 거예요. 예. 이 택시가 선정된 게 이 택시 기사의 비밀. 아, 사망하신 네. 기사님 차를. 자 둘이서 택시를 딱 타서 서귀포 중문동으로 가요. 네. 거기 가서 친구가 빌려준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 중문동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아버지 잠깐 계세요. 내가 내려서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올게요. 네. 한참 있다 오더니 아이고 아버지 큰일 났네. 그 한라산에서 표고버섯 재배한대요. 그 친구가. 글로 가시죠 그러니까 택시기사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절 그 요금 내가 넉넉히 드릴게. 택시가 중문동 횡단보도 입구에서 이제 한라산 쪽으로 한 16km 정도 진행해서 네. 아버지 잠깐 내리세요. 같이 가서 친구 저 밑에서 표고버섯 지금 하는데 저 작업장이니까 예. 택시기사님 여기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로변에서 한 70m 정도 떨어진 숲으로 데리고 가요. 가는 과정에 이제 아버지가 물어봐요. 너 통화는 했냐? 친구가 돈은 빌려준다더냐? 예, 예.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네 하는 순간 그냥 주변에 있던 돌로 그냥 그대로 머리 내리친 거예요. 아버지. 머리 때리니까 그냥 절명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이제 그 자리에 놔둬. 그리고는 놔둬요? 시신을 거기다 두고 이제 택시로 다시 가요. 택시기사 여자가 왜 혼자 오세요? 아버지는 뭐 친구하고 뭐 일 좀 더 보겠다는데 그냥 저랑 먼저 내려갑시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동을 딱 켜는 순간 뒤에 이렇게 숨기고 있던 돌로 그냥 그 택시가 머리를 때려버린 겁니다. 수십 번 공격해갖고 그냥 현장에 살해한 거예요. 어차피 목격자라 애초부터 아버지 살해하면 택시기사도 살려둘 생각이가 추호도 없었어. 택시기사를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요. 그 아버지 시체를 끌고 와요. 옆자리에 앉혀요. 이제 증거인멸만 하면 되는데 범행 후에 택시에다 불 내가지고 LPG 폭발이 나게 해서 흔적도 없이 띄우려고 생각을 했대. 지가 택시기사를 해봤기 때문에. 지는 운전석에 타고 거기서 운전하고 가까운 간 거예요. 그 마을 아까 구멍가게 예. 글로 간 거예요. 세상에. 거기에 가서 구멍가게에서 석유 구입하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살해한 지점에서 좀 먼 곳이 신도리래요. 신도리. 네. 신도리 방향으로 이제 옮겼던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운전석 다시 옮겨요. 여자 기사를 차 기름 내에다 뿌리고. 석유 쫙 뿌리는 거죠. 그리고 불 질러버린 거예요. 천하의 폐륜 범죄자죠. 패륜하죠. 예.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자식은 재판에서요 존속살인 당연히 그렇죠? 존속살인이죠. 네.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살인은 택시기사님. 택시기사 네. 죽인 거. 그 다음에 사치유기는 두 사람 다 하고요. 방화. 맞죠. 불질러.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아, 사형 선고 받았어요? 네, 사형 선고 받았고 예. 요거는 모처럼 시원합니다. 90년 12월에 사형 집행됐습니다. 아, 집행까지 됐어요. 네, 이거는 90년 12월 달에 사형이 집행돼서 네. 이 자식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 아버지하고 여성 택시기사분 살해한 그 죄로 네. 사형이 집행돼 가지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폐륜 범죄에다가 또 일반 살인도 같이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맞네요. 그런 사건 좀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은 대한민국 살인 사건 요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